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성입니다. 포르쉐 718 박스터 GTS입니다. 욕심쟁이의 드림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 시승하는 이 차는요, 포르쉐 카이엔 쿠페 E 하이브리드예요. 여러분, 제가 포르쉐를 시승한 게 처음이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911을 시승한 것도 처음이 아니에요. 매번 시승을 할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 흥미롭고 어떤 목표를 세우게 되는, 포르쉐는 그런 매력이 있는 차입니다. 근데 오늘은 되게 공허했어요. 좀 허무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시승할 차 왜 그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르쉐 911 터보 S입니다. 포르쉐 911 터보는 911 중에서도 기함입니다. 가장 고성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익스테리어는 두 가지 갈래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포르쉐 911의 헤리티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터보 S에만 있는 고유한 고성능의 큐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전체적인 컬러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실버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자동차를 제가 또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 어울립니다. 정말 몸에 딱 붙는 실버 드레스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익숙한 포르쉐의 헤리티지 필름에서 많이 봤던 레이스에서 승리하는 그 모든 포르쉐의 컬러가 바로 이런 실버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게를 덜어내다 못해서 페인트 무게까지 덜어내고 나면 정말 순수한 자동차 차체, 그 바디만 남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계적인 컬러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인테이크를 보면요, 인테이크가 보통 카레라보다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의 단서가 여기서 시각적으로 보이는데, 911 터보 S만 따로 떼놓게 보면 뭐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911 카레라랑 나란히 놓고 보면 에어 인테이크의 크기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밑에 프론트 스포일러가 있어요. 리어 윙이 있는데, 안에서 이제 리어 윙을 작동을 시키면, 그리고 어떤 일정 속도 이상을 넘어가면 동시에 리어 윙이 펴지면서 프론트 스포일러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공기 역학을 최적화하기 위한 이 역시 고성능의 단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그란 눈동자의 전통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런 동그란 눈동자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뭐 미니도 그렇고 지프도 그렇습니다만, 이 포르쉐의 눈동자만큼 사람을 매혹시키는 것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안에 4개의 점이 있어서 패밀리 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옆모습만큼 또 매력적인 게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이 실루엣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정말 고집스럽게 지켜왔고 절대 변하지 않는 911만의 실루엣입니다. 이거는 그냥 좀 일단 감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아름다움이고요. 어떻게 하면 선을 많이 쓰지 않고 면을 과하게 왜곡하지 않고 각을 세우지 않고 조형만으로 이렇게 압도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을까? 이 911을 보면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휠에도 말씀드릴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휠 디자인을 한번 봐주실래요? 이 휠 디자인도 911 터보 S에서 고를 수 있는 기본 휠인데, 이 모양을 기억해 두시면 제가 이따가 이 모양에 이어서 인테리어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대한 세라믹 브레이크가 있고요. 거대한 노란색 캘리퍼가 있죠. 피스톤이 앞에 6개, 뒤에 4개입니다. 어마어마한 성능의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잘 달리는 만큼 잘 서야 되기 때문에, 잘 멈추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성능이기 때문에 이 휠 크기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브레이크도 그렇고 최상위의 모든 옵션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뒤에를 보기 전에 이 넉넉한 팬더부터 볼까요? 이 팬더 디자인이야말로 911 터보의 어떤 백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11은 원래 사이드미러에서 보는 이 팬더의 두툼함, 이 두툼한 볼륨이 굉장히 섹시하고 멋있습니다. 근데 이 터보 S는 더 커요. 더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공격적이고, 딱 보기만 해도 이 뒷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가 앞바퀴와 앞바퀴 사이의 거리보다 더 넓습니다. 훨씬 더 빠르게 공격적으로 달릴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에어 인테이크도 911 터보 S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911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공기를 어떻게 정리하고 얼마나 엄청난 양의 공기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디로 빠지는지 이런 걸 막 상상하게 되죠. 정말 멋있는 시스템입니다. 겉으로 다 드러나요, 이런 고성능이. 이 거대한 리어 스포일러 역시 911 터보 S의 특징입니다. 911 카레라는 평소에는 들어가 있다가 어떤 속도 이상이 되거나 버튼을 누르면 올라오는 형식인데요. 911 터보 S는 보통 때 이만한 볼륨의 리어 스포일러가 기본으로 있고, 버튼을 누르면 이만큼 더 올라오죠.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밑에 911 터보 S 포르쉐라는 레터링이 있고요. 911 터보 S의 저 검정색 디테일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밤에 볼 때마다 반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 세대 911의 리어 램프는 진짜 멋있습니다.
이렇게 모던할 수가 없어요. (911) 터보 S의 인테리어 레이아웃은요 911이랑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터보 S는 역시 911의 기함이기 때문에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뭐 이건 옵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차의 경우는 보면은요 가죽과 크롬, 그 다음에 역시 스티칭의 매력, 그런 게 되게 도드라지는 차예요. 버튼이 되게 유기적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911은 점점 모던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리어램프 얘기할 때 전체적으로 리어램프의 조형이 되게 얇고 타이트하거든요. 근데 그 언어가 그대로 인테리어에도 이어져 있어서 이 대시보드 모양을 한번 보시면요 거의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되게 타이트하게 수평 라인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수평 라인과 센터 터널이 굉장히 유기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뭐 쓸모없는 버튼 이런 거 거의 없고 그냥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기어봉도 되게 미니멀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스티어링 휠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운전할 때 두 손을 최대한 스티어링 휠에 파지할 수 있도록 거의 모든 기능을 이 위에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면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타이어 공기압, 동력 배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G포스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스포츠 크로노도 확인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도 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이제 이 센터 디스플레이에 있는 인포테인먼트를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이고, 볼륨이나 음악 조절할 때 여기서 할 수 있고요. 5개의 동그라미가 있는 건 911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만 아날로그 바늘이고 나머지 4개의 동그라미는 디지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2개의 동그라미를 헐고 평면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 내비게이션을 통째로 띄울 수 있어요.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포르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는 이 다이얼이에요. 이게 정말 효율적입니다.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웻 이렇게 5가지 모드로 바꿀 수 있고요.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를 누르면 20초 동안 추가 출력을 낼 수 있어요. 마치 오락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박스터에서 쓰는 스포츠 리스폰스 버튼이랑 911 터보 S에서 쓰는 스포츠 리스폰스 버튼은 차원이 굉장히 다릅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달리다가 리스폰스를 누르면 그때도 추가 출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주를 주행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좀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허무하다고 그랬죠. 왜 허무한지 여기서 또 드러납니다. 강력한 힘을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했을 때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 터보 S에서는 느낄 수 있어요. 이 시트가 본격적인 버킷 시트도 있습니다, 옵션에 보면. 그런데 이 정도 시트, 이거는 뭐 기본 옵션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건데요. 이 정도 세미 버킷도 굉장히 훌륭하고 이 가죽 질감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고급스럽습니다. 이 천장은 다 알칸타라고요. 제가 아까 재밌는 포인트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휠의 디자인과 인테리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약간 뚫려 있어요. 이게 되게 가볍고 고성능인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그 뒤에 패들 시프트가 그대로 보이기도 하고요. 비슷한 느낌으로 이 기어봉 주변도 이렇게 뚫려 있고 911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 주변의 금속의 느낌과 이 뚫려 있는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역시 유기적으로 호흡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게 911 터보 S의 디자인을 볼 수 있는, 디자인을 감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포르쉐 911 터보 S의 최고 출력은 662마력, 최대 토크는 81.6kgm입니다. 가공할 만한 성능이에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7초입니다. 포르쉐 라인업에서 제일 빨라요. 타이칸 터보 S가 2.8초인가? 뭐 그렇거든요. 전기차보다 빠른 내연기관이라는 뜻이고요. 3.8L 수평대항 6기통 엔진인데요. 수평대항은 포르쉐의 고집이죠. 박서 엔진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뭐 V6, 뭐 직렬 4기통, 직렬 6기통 이런 얘기 하는데 실린더의 배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V는 V자고요. 직렬은 직렬이고 박서 엔진은 수평대항이에요. 피스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깔기가 훨씬 유리하겠죠. 포르쉐는 옛날부터 이런 레이아웃을 썼고요. 뭐 한 번도 이 고집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이런 형식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더 어렵고요. 근데 그걸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유지하고 포르쉐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유지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브랜드를 제껴버릴 만큼의 출력과 실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포르쉐 911 터보 S의 진짜 놀라운 점은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다, 뭐 힘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충분히 놀랍습니다. 코너를 얼마나 빠르게 날렵하게 돌 수 있느냐, 뭐 포르쉐 911 터보 S를 이길 수 있는 차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슈퍼카를 가지고 와도 아마 이게 더 빠를 거예요. 물론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뭐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편해요. 조용해요. 왕왕거리지도 않아요. 일상적이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데일리 스포츠카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강변북로를 한 66km 정도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순항하고 있어요.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차를 출퇴근했을 수 있다? 이거는 좀 혁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페라리가 아무리 편하다 그래도 그걸 이렇게 데일리카로 쓸 수 있다? 조금 어려울 거예요. 람보르기니 말할 것도 없고요. 맥라렌? 근데 포르쉐는 가능해요. 그게 이 포르쉐의 놀라운 점이에요. 거짓말을 안 보태고 제가 가로수길 요즘에 공사 중이라는 얘기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길을 지날 때 그 느낌이 제 차보다 터보 S가 더 편해요. 제 미니 컨버터블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스프링을 좀 롱 스프링으로, 정품 스프링으로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 요즘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터보 S를 시승하고 있으니까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면 RPM이 1000 정도 올라가죠.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로 가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 600 정도 올라갑니다. 여기서 밟으면 느껴지세요? 이런 게 느껴지셔야 되는데, 조금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가볼까 해요. 이 스포츠 모드로 달리는 거 물론 재미있지만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달릴 때의 재미를 따라올 수는 없어요. 지금 이 배기 컨트롤은 자동으로 켜졌고요, PDCC도 켜졌어요. 모든 차체가 지금 스포츠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 기본적으로 굉장히 마법 같은 차예요. 여러 가지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차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포르쉐 토크 벡터링, PSAM, PSM, 뭐 스테빌리티 컨트롤, 웬만한 코너에서 몰아붙여도 절대 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슬립도 거의 없어요. 일부러 늘어뜨리지 않는 이상, ESC를 끄지 않는 이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가속 페달을 깊숙이 밟기만 하면 빨리 달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지금 도로가 조금 한가해졌으니까요, 조금 밟아볼게요. 달려보죠. 레스폰스. 이렇게 달리면 여러분 신이 납니다. 신이 나고 시야가 좁아지고 혈류가 왜곡되고 발가락 끝에서부터 막 이렇게 올라오다가 머리를 땡,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한계를, 내 몸의 한계를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빨리 달리는 데서 재미를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아무리 한가한 길을 새벽에 달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직선 주로를 세게 달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재밌게 달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트랙을 가야 돼요. 인제 스피디움을 검색을 해봤더니 20분 한 타임에 5만원이더라고요. 자격증은 저는 이미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아마 그냥 가시면 따실 수 있어요. 이제 교육받고 실습하고 이러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따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걸 따고 주말에 인제에 가서 뭐 20분 뭐 한 타임이든 두 타임이든 그런 걸 계속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차가 아무리 한적한 길을 달려도 소용없어요. 시골길 소용없어요. 662마력의 힘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느낌을 제대로 받으려면, 그리고 이 마법 같은 성능들을 내가 만끽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내 실력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차예요. 프로 드라이버가 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놀라운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말을 더 보태는 게 사실은 무의미할 정도의 성능입니다. 자, 이제 노멀 모드로 한번 돌아와 보죠.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이 차를 타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옛날에 F3 머신을 탄 적이 있거든요. F1, 2 아니고 3 정도 되는 머신이었어요. 그때 미셸린에서 추천을 받아서 간 행사였는데 그게 제 첫 번째 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머신이잖아요. 머신은 여러분 스포츠카, 뭐 하이퍼카, 뭐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세팡 트랙을 타는데 헬멧을 쓰고 레이싱 수트를 입고 타잖아요. 그런데 직선주로에서 막 달릴 때
정말 처음으로 나도 모르게 함성이 터지는 걸 느꼈어요. 이야 하는 소리가 헬멧 안에서 저만 들릴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죠. 이건 정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낸다기보다 불강력적인 쾌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오랜만에 포르쉐 터보 S를 타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어떤 차, 빠른 차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차 포르쉐 911 터보 S밖에 없고, 그렇게 달릴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80km로 크루징하면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차도 911 터보 S밖에 없어요. 뒷좌석이 굉장히 좁긴 하지만 아이는 태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짐을 실으면 트렁크가 있고 뭐 트렁크도 실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자라면 뒷좌석에 실으면 돼요. 그럼 여행을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크루징을 하면 연비가 뭐 13, 14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세게 달리면 절대 그렇게 탈 수 없어요, 여러분. 저 지금 시승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기름이 반이 달았거든요. 하지만 뭐 기름 아끼면서 타는 차도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포르쉐 911 터보 S의 여러 가지 허무한 지점 중에 하나예요. 이 어마어마한 성능을 느끼려면 트랙에 가야 된다. 평소에는 잘 그렇게 느낄 수 없다. 그거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만끽했을 때 인생 무상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어떤 속도에 나를 맡겨요. 비트에 나오는 느낌으로 뭔가 속도에 나를 맡겼을 때 내가 소멸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내가 이 차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공허한 포인트죠. 약간 사람을 철학자로 만드는 차 같기도 해요. 안분지족 같은 거, 노장사상 같은 거 생각나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탈 수 있는데요. 이 차의 가격을 생각하면 뭐 재미고 뭐고 또 세 번째로 공허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기본이 2억 7천만 원이 넘고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의 옵션은 2억 9천만 원을 살짝 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3억 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가죽이랑 이렇게 하면 또 뭐 한 3억 얼마 들 거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3억이 있는데 그때 다른 걸 사지 않고, 예를 들면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을 사서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포르쉐 911 터보 S를 사겠어 라는 결심을 할 수 있는 삶이란 또 어떤 것인가? 험하죠 여러분? 너무 거기까진 가지 맙시다. 거기까진 가지 말고 우리의 일상에는 포르쉐 911 터보 S가 있다. 포르쉐의 기함의 이름은 포르쉐 911 터보 S다. 그리고 정말 멋있는 완벽함을 가진 퍼펙션에 도전하는 차가 이미 나와 있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이런 걸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독일 어딘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런 브랜드가 정말 오래된 승리의 역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게 계속해서 뭔가 지금의 나를 채찍질하는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 긍정이라면 역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자동차는 일상의 영역에 있습니다. 일상의 필요를 아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좋은 차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차들은 취미의 영역에 있습니다. 취향의 영역에 있고요. 그런 차들은 나를 일상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일상의 활력을 만들어주죠. 포르쉐 911 터보 S 같은 차는 운전의 개념, 이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를 수련의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차를 타고 공도에서 정말 빨리 달렸을 때도 계속해서 허무하고 공허했던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이 차를 가지고 트랙에 갈 수 있다면, 트랙에 갈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다면, 트랙에 갈 때마다 이 차를 온전히 제어하고 내가 같이 발전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차는 그런 차인 것 같고요. 그렇게 탔을 때 훨씬 더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곧 다른 시승기, 다른 컨텐츠로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덕팍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